인간이 인간을 먹는 일, 식인. 아주 먼 옛날이 아닌 비교적 최근인 19세기까지도 식인 풍습을 지닌 집단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언제부터 식인의 풍습이 있었고 어느 지역에서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식인이 나타나는 이유와 식인이 인간 사회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도덕적이거나 사회적 관념이 아닌 아주 과학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고기를 먹는 이유는 천차만별이지만 그 유형을 나눠보면 크게 4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최후의 생존 수단으로 인육을 먹는 경우입니다. 현재 먹을 것이 넘쳐나는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1세기만 돌아가도 기아와 기근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생존을 위해 식인이 행해지기도 했으며 식인의 대상은 인간 사회에서도 약자인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세계 많은 지역에서 큰 기근이 들었을 경우 가족의 생명을 잇기 위해 아이를 잡아먹었다는 기록은 세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차마 자신의 아이를 먹지 못해 이웃의 아이와 서로 바꿔서 잡아먹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죠. 우리나라에서도 임진왜란 당시 일부 지역에서 인육을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로는 1972년 안데스 산맥을 넘던 비행기가 추락해 탑승자 45명 중 33명이 안데스 산맥에 조난되었던 경우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 배고픔과 추위로 인해 서서히 죽어갔고 결국 구조를 기다리면서 먼저 죽은 이들의 사체를 먹으며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였습니다. 조난 후 무려 72일 만에 이들은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고 이때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고작 16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이 겪은 끔찍한 이야기는 영화 얼라이브로 만들어져 유명해졌죠. 당시 생존자였던 로베르토 카네사는 나는 살기 위해 친구를 먹어야 했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둘째, 특정 지역에서는 종교적 주술적 이유로 식인이 행해졌습니다. 파푸아뉴기니에 사는 포레족은 장래의식의 일환으로 식인을 했습니다. 죽은 자의 골수를 먹음으로써 죽은 자의 정기와 기억 그리고 지혜까지 흡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즉, 죽은 자의 영혼을 몸속에 흡수하는 방식으로 식인을 택한 겁니다. 비슷한 경우로 아마존 유역과 뉴기니의 원시 부족들은 죽은 이를 자신의 신체에 보관하며 함께하기 위해 식인을 했습니다. 춥고 외로운 땅에 묵기보다 언제나 함께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셋째, 전쟁 상황에서 적에 대한 증오심이 극에 달하거나 적에 대한 우위를 보이기 위한 식인입니다. 신대륙이 발견되었을 당시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인디언의 식인 행위에 대한 글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중 독일 출신 한스 슈타데는 1554년 현재 브라질에 해당되는 곳에 배가 난파되어 도착해 투비 남바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투비 남바족의 식인 풍습에 대한 기록을 남겼는데 이들은 부족 간 전쟁에서 포로를 잡아오면 고문 의식을 한 뒤 그들의 몸을 잘라 요리해 먹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남겼습니다. 살해자가 뒤에서 그의 머리를 내리치면 여자들은 즉시 이 시체를 불로 가져가 가죽을 벗기고 항문에 나무 조각을 박는다. 그런 뒤 남자들이 시체의 다리와 팔을 몸통에서 분리한다. 그러면 여자들은 각 조각을 들고 오두막 주위를 돌면서 즐거운 비명을 지른 뒤 고기를 나눠 먹는다 라고 말이죠. 이런 시기는 적을 먹음으로써 적의 영혼은 소멸하고 먹은 자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기인했습니다. 또한 이런 행위는 적에게는 극심한 공포를 줬기 때문에 심리적 의성도 가질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육을 보양식으로 생각하고 먹는 경우입니다. 2012년 우리나라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오원춘 사건 역시 사체 처리 과정이 너무나 능숙했고 인근 지역에서 무려 150여 명의 실종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크게 주목을 받았죠. 오원춘은 중국인으로 중국에서는 인육 섭취와 앙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던 것까지 고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공안에서는 식인을 막기 위해 식인을 한 이들을 극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까지도 보양식의 일환으로 인육 캡슐이 유통되는 등 사람의 고기를 별미 혹은 건강식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식인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증거로 인육을 유통하던 많은 조직들이 중국 공안에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사이코패스들의 범죄 행위는 현재까지도 종종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식인 사례이기 때문에 굳이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듯 식인이 행해지는 경우가 많았고 현재도 식인 행위가
예외적인 범죄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는 의학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인간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첫째, 사람은 사냥하기 힘든 존재인 반면 연량적으로는 사냥의 가치가 낮다는 것입니다. 식인의 영양학에 대해 연구한 영국 브라이튼 대학 고고학자 제임스 콜 교수에 의하면 사람 한 명을 통째로 다 먹었을 경우 총 열량이 12만 5천에서 14만 4천 칼로리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언뜻 많아 보이기도 하지만 이 정도 칼로리면 굳이 인간을 사냥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추가로 밝혔는데요. 혹자들이 단백질 섭취원으로 과거 식인이 있었을 거라고 주장하지만 구석기인들이 무리지어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 이 정도 칼로리는 기껏해야 25명의 남성이 반나절 정도 버틸 열량을 제공할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360만 칼로리에 달하는 매머드 한 마리를 사냥하면 같은 인원이 무려 2달간을 버틸 수 있습니다. 사냥의 위험도까지 고려해도 굳이 인간을 사냥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둘째, 인간 간의 간염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이종간이 아닌 인간끼리는 혈액이나 내장, 골수 등으로 간염병이 유행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식인 풍습이 있었던 포레족에서는 쿠루라는 치명적인 간염병이 유행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내과 의사였던 칼튼 가두색에 의하면 친인척을 먹었던 포레족의 뇌는 마치 광우병에 걸린 것처럼 뇌가 구멍이 숭숭 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쿠루병이라고 불렀는데 쿠루에 걸리면 기억력이 감퇴하고 인지장애가 발생하며 시도 때도 없이 잠이 오거나 웃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인간 사이에 바이러스 간염이라는 것을 밝혀냈고 칼튼 가두색은 이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식인 행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인종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없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식인을 하는 인간종은 결코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는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죠. 과학적으로 알아본 식인의 이유 잘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과학과학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